우리의 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보다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다면 이제 뇌가 바뀌는 명상을 시작해 보세요. 뇌는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활성화됩니다. 뇌과학 명상은 뇌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돕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집중력은 자꾸 흩어지고 방금 하려던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아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또 분명 쉬고 있는데도 머릿속이 복잡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내 의지가 약해졌거나 나이가 들어서라고 자책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30년 넘게 10,000명 이상의 뇌를 진단해온 신경내과 의사이자 뇌 MRI 진단 전문가 가토 토시노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전환 스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함께할 책은 가토 토시노리의 최적의 뇌를 만드는 뇌과학자의 1분 명상입니다. 저자는 뇌과학 명상을 통해 우리 뇌를 우리 의지대로 바꿀 수 있고 누구나 뇌를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단순히 생각을 비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뇌의 특정 영역, 즉 신경세포를 직접 자극해 뇌의 기능을 깨우는 아주 능동적인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과의 관계가 서툴다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를, 집중력이 고민이라면 집중력을 높이는 신경세포를 골라 활성화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뇌과학 명상을 훈련하다 보면 집중할 때 집중하고 쉴 때 확실히 쉬는 뇌의 전환 스위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왜 뇌과학 명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최적의 상태로 리셋해줄 뇌과학 명상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토 토시노리의 최적의 뇌를 만드는 뇌과학자의 1분 명상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당신의 뇌는 아직 바뀔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10,000명 이상의 뇌를 관찰했습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 사진을 이용하면 뇌 속을 볼 수 있습니다. 뇌사진이 주는 수많은 정보를 진료에 활용해 유아부터 고령에 이르기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의 뇌를 진단하고 치료했습니다. 개개인의 뇌를 자세히 분석하면 뇌의 건강 상태나 발달 장애 등의 징후를 엿볼 뿐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개성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뇌를 보면 그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고민이나 콤플렉스의 원인까지도 명확히 알 수 있지요. 신기하게도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쓰면 쓸수록 변화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뇌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내가 명상과 만나다. 지금은 신경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책을 쓰며 진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저를 괴롭혀온 콤플렉스 탓에 질풍노도의 청춘을 보냈습니다.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 부모님과 선생님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에 시달리느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을 보냈고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의 도움을 받거나 철학서를 읽었고 단식도 했습니다. 폭포수를 맞아보기도 하고 불교 공부에 빠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기분이 상쾌해지기는커녕 마음속 어둠이 갈수록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랬던 제가 의대에 입학하고 의사가 된 후 뇌과학에 주목해 얻어낸 결실이 바로 뇌과학의 관점에서 도출한 명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뇌과학 명상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뇌가 바뀌는 명상이자 뇌 사용법을 조절해 의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뇌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다. 제가 주장하는 뇌과학 명상이란 뇌를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뇌에는 각 영역이 주로 담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뇌의 어느 부분을 사용할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뇌과학 명상이지요. 저는 뇌과학 명상을 실천했더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사물이나 사람, 사건 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실히 변한 것입니다. 저를 괴롭히던 답답함은 말끔히 사라지고 어떤 일을 하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명상은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실천해온 덕분에 효과는 확신합니다. 환자들에게도 권하니 금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으로 뇌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았기에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명상을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명상은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까지 명상은 마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으로 사고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자 정신을 가다듬는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흔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산뜻해집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면 왜 기분이 산뜻해지고 긴장이 풀릴까요? 애초에 명상할 때 호흡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답은 뇌에 있습니다. 약 40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의료센터의 허버트 벤슨 박사가 명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심신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명상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뇌를 사용한 덕분이었죠. 명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는 것은 흔히 말하는 마음을 비운 상태이며 마음 챙김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가 됩니다. 이때의 뇌는 뇌의 일부, 곧 긴장을 풀어주는 영역만 움직이고 다른 부분은 쉬게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의 호흡 역시 뇌의 신경세포가 작용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산소가 뇌에 두루 퍼지면 뇌가 변화합니다. 지쳤던 뇌가 활력을 되찾고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건강한 뇌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의 효율이 오르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하거나 특정한 것을 상상하고 의식을 큰 곳 또는 작은 곳으로 집중하면 뇌의 작용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뇌를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 의외로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는 여러분의 뇌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의 바탕에는 여러분의 뇌가 있습니다. 시각이나 청각, 촉각과 같은 뇌 속 회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이 이렇지 뭐 라며 체념하고 있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만드는 것 또한 여러분의 뇌입니다. 뇌는 마음만 먹으면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대로 뇌를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인생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다면 뇌가 바뀌는 명상을 시작해 보세요. 뇌과학 명상이 뇌를 더욱 자유자재로 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뇌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 소개할 뇌과학 명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명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참선할 필요도 없고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방법도 아닙니다. 뇌에는 영역별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뇌과학 명상은 이러한 신경세포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서툰 사람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활성화하는 신경세포를 자극합니다. 업무에서 더욱 성공하고 싶다면 집중력을 높이거나 기획력을 향상하는 신경세포를 활성화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냐며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종교나 정신세계,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의학 박사인 제가 오랜 기간 의료계에 종사하며 뇌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30년 이상 연구한 끝에 알아낸 방법입니다. 만 명의 뇌를 보고 발견한 사실. 저는 신경과 의사로서 지금까지 뇌 자기공명 영상 사진을 통해 10,000명 이상의 뇌를 진단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곧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나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하는 대기업 경영인, 일본을 대표하는 운동선수, 수많은 TV 프로그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예인, 속세를 떠나 생활하는 스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정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뇌와 관련된 다양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나와 똑같은 뇌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사람의 성격이나 재능, 개성을 만드는 주체는 뇌라는 것, 뇌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뇌사진을 자세히 분석하면 흥미롭게도 그 사람이 보입니다.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성격은 어떻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사진으로 그 사람의 취미, 기호, 생활 습관까지 알 수 있습니다. 뇌사진 속 검은 부분의 정체. 이 사진은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이 보이는 뇌의 단면인데 검은 부분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퍼져 있는 부분을 두고 저는 뇌가지가 뻗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뇌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사진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지요. 뇌사진을 다시 봅시다. 좌뇌의 전두엽과 후두엽은 곧잘 사용하므로 검은 부분이 힘차게 뻗은 반면 우뇌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검은 부분이 끝까지 뻗어 있지 않습니다. 좌뇌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쪼그라져 있습니다. 잘 발달한 검은 부분에서는 신경세포가 정보를 처리하고 뇌혈관을 통해 혈액과 산소를 운반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한편 발달이 덜 된 흰 부분이 뇌에 넓게 뻗어 있으면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짜증을 내는 이유는 뇌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짜증을 내는 것은 뇌의 특정 부분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시켜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뇌 전반에는 검은 부분이 힘차게 뻗어 있을 것입니다. 곧 뇌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뇌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이 제가 권하는 뇌과학 명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뇌를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뇌를 제대로 쓸 수 없지요. 뇌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 인간의 뇌에는 적응 시스템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과 나날이 새로워지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이유도 높은 적응력 덕분입니다. 만약 뇌에 적응력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겠지요. 뇌는 끊임없이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뉴스가 넘쳐 흐르며 TV와 인터넷에서 잡다한 정보가 수없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정보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판별할 능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등 모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야말로 뇌가 포화 상태인 것입니다. 또 적응력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모인 그룹에 들어가면 덩달아 의지가 약해지고 의욕 넘치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자연스레 의욕이 생기지요. 그 결과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응력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사용법을 모르면 내키지 않는 일에 억지로 적응하려고 애쓰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위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곧 뇌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분위기나 상황에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적응하려고 한 탓에 이게 아닌데 진짜 내 모습은 뭘까? 라며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게 되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뇌가 가진 가능성은 무한하기에 우리의 의지로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은 뇌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주기 위해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을 관장하는 뇌부터 바꿔야 합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마음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뇌에 접근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죠. 뇌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기본 자세. 뇌과학 명상에서 호흡은 아주 중요합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호흡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뇌에 산소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호흡. 뇌의 신경활동에는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뇌혈관에서는 혈액이 각각의 신경세포에 산소를 보내는 산소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산소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는 뇌가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산소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혈류만 늘어나면 흔히 말하듯 피가 거꾸로 솟게 됩니다.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며 어쩔 줄 몰라 끙끙 앓지요. 혈압이 올라가므로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뇌가지가 발달할 때는 산소가 대량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해당 뇌의 영역은 일시적으로 극히 가벼운 저산소 상태가 됩니다. 이 사실은 뇌의 산소 교환 상태를 조사하는 기술인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저산소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고 또 원활히 움직이려면 신선한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듯 호흡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호흡하면 온몸에 산소가 고루 퍼지며 뇌뿐 아니라 몸 상태를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기분은 새롭게, 감각은 예민하게. 호흡수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호흡법은 기분을 새롭게 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진료한 경험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숨을 길게 내쉬고 천천히 호흡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뇌가 활동하기 쉬워집니다. 호흡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중력과 주의력이 높아져 매사에 차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숨을 길게 내쉬고 천천히 호흡함으로써 호흡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눈과 귀의 감각도 예민해집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면 감각이 예민해질 것입니다. 숨을 길게 내쉬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뇌과학 명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숨을 길게 내쉬고 천천히 호흡하면 활동하는 뇌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바꾸게 되므로, 다시 말해 지금까지 활동했던 뇌의 영역을 운동계로 바꾸게 되므로 기분이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나 회의 등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 이 호흡법을 쓰면 뇌가 자극을 받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권하는 호흡의 길이. 뇌과학 명상에서 호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잘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호흡해야 할까요? 저는 긴 호흡을 추천합니다. 긴 호흡은 뇌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한다기보다는 호흡 한 번을 길게 한다는 생각으로 실천해 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꼽을 기준으로 약 9cm 아래의 단전에 손을 대고 배가 부풀어 오를 정도로 충분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숨을 내쉴 때는 몸 안에 있는 공기를 모두 내뱉듯이 항문을 단단히 조이고 배에서 숨을 짜냅니다. 몸속 더러운 공기를 내뱉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내뱉었다면 다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듯 코에서 배로 가득 들이마셔서 단전을 앞으로 내민다는 생각으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1분에 서너 번 정도 하세요. 들이마시는데 약 1, 2초, 내쉬는데 약 10에서 20초가 걸립니다. 일반적인 호흡수는 1분에 약 12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한 호흡을 길게 해서 호흡수를 줄이는 것이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1분이라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아주 개운해집니다. 긴 호흡은 하면 할수록 능숙해지며 뇌뿐 아니라 몸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처진 뱃살이나 지방이 빠져서 배가 탄탄해집니다. 기상 후 한 번, 취침 전 한 번 등 긴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대라면 언제든 좋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기억을 올바르게 다루면 멘탈이 강해진다. 기억력을 높이는 명상. 기억력은 곧 삶의 질이다. 뇌과학 명상을 해서 기억력이 향상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나아가 멘탈이 강해집니다. 왜 기억력이 향상되면 멘탈이 강해질까요?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된 정보가 명확해지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기억된 정보가 모호하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호해지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수록 자신의 기억이나 선택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멘탈이 약해지지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던 일만 뇌리에 희미하게 남고 그날의 상황이나 사건의 흐름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그런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있는 그대로의 기억을 재현해 봅시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행동을 선명하게 기억하면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소개할 기억의 명상이 유용합니다. 뇌는 기억 장치입니다. 과학적으로 뇌는 나이테처럼 정보나 경험을 덧쓰면서 성장합니다. 한번 뇌에 새겨진 기억은 바꿀 수 없습니다. 덧쓰기를 했다고 해서 이전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날 때 있지 않나요? 깨끗이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벼랑간 당시의 모습이 눈에 선했던 적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거의 기억이 뇌에 또렷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 사건을 잊었다고 해도 경험한 기억은 뇌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매일같이 덧쓰는 기억을 뇌가 제대로 처리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기억을 처리한다는 말은 정보를 뇌에 정착시키는 해마와 그 주변에 위치한 기억계가 활성화되어 그때의 경험이나 정보를 자세히 훑어본 후 필요한 정보만을 적절한 뇌 영역에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곧 뇌로 들어오는 무한한 정보를 정돈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억 정돈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이 명확해져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할 때 과거의 기억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어떤 기억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기억을 정돈해두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 위치를 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기억한 정보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새롭게 인식해 정돈하면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중심을 잡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억력을 높이는 뇌과학 명상을 시작해 볼까요? 기억력을 높이는 명상. 그날 일어난 일을 시간 순으로 자세하게 떠올려 보기. 이 명상은 먼저 여러분의 기억과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뒤죽박죽 섞이기 쉬운 기억을 정돈하는 연습입니다. 기억은 더 쓰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이 명상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좋겠죠? 방법 1.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일어난 일을 되돌아봅니다. 1분 정도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10분 동안 해보세요.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떠올립니다. 되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최대한 사실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주변 상황이나 장면, 물건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떠올립니다. 2. 1분 정도 긴 호흡을 한 후에 이 명상을 하면 자연스레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노트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림으로 기록해도 좋습니다. 해설. 현대인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바로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 뇌에 4가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효과 1. 지나간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되돌아보기를 계속하다 보면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오늘 일어난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날 얻은 정보나 만난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지를 자연스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잡다한 것들에 현혹되는 일도 없어지지요. 효과 2.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며 삶의 질이 좋아진다. 되돌아보기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재평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다가 그 당시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무언가를 깨닫고 퍼뜩 놀란 적 없나요? 되돌아보기를 하면 그때 좀 더 그렇게 해볼 걸,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건 쓸데없는 짓이었어. 와 같이 자신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행동했던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평가하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는 다르게 시도해볼까 등 아이디어나 의욕이 생겨 하루하루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효과 3. 기억력이 향상되고 뇌가 균형을 이룬다. 현대인은 기억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릴 때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외부의 기억을 맡기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일에 치이다 보니 스스로 기억해서 기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는 시간은 기억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억계를 유연하게 해줍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뇌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효과 4. 살아있다고 실감한다. 저는 되돌아보기를 계속하면서 무엇보다도 살아있다고 실감합니다. 내가 한 일이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일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뇌는 변화를 자각하면 기억에 새깁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발견하면 더욱 살아있다고 실감하게 됩니다. 감정 기억과 함께 하루를 되돌아보기.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진짜 내 마음을 모르겠다 라고 하지요. 사실 진짜 마음은 기억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명상은 기억력을 높이는 명상에 감정 기억을 더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사실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방법 1.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10분 동안 그날 일어난 일을 되돌아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최대한 세세하고 사실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2. 그날 일어난 일은 물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등을 되돌아봅니다. 예시 34세 회사원의 하루.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걷고 하늘을 봤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아침을 먹었다. 크로아상, 햄, 달걀, 샐러드, 커피,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했다. 오늘은 하늘색 셔츠와 어두운 남색 정장을 입었다.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물방울 무늬 넥타이를 메고 나갈 준비를 마쳤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슬아슬하게 지하철을 타고 지각하기 직전에 회사에 도착했다. 큰일 날 뻔했다. 오후에는 회의를 했고 저녁에는 거래처에 갔다. 클라이언트가 불만을 제기했다. 조금 의기소침해졌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퇴근 후에는 동기 모임이 있었다. 모인 동기는 나까지 5명. 이들과는 언제 만나도 편하고 좋다.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와 욕조에서 목욕하면서 피로를 풀었다. 배가 조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포인트. 이 훈련을 할 때는 예시처럼 기분을 노트에 적어두면 좋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하세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좀 더 정확하게 떠올려 보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해설. 기억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이나 문자를 처리하는 언어 기억, 풍경이나 사진 등을 담당하는 영상 기억,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운동 기억,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에 관련된 감정 기억입니다. 여기서 다룰 기억은 감정 기억입니다. 그때 자신은 어떻게 느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제대로 떠올리는 것이 뇌에 중요합니다. 감정 돌아보기에 익숙해지면 더 나아가 감정 기억 정리하기에도 도전해 봅니다. 긍정적인 감정 기억과 부정적인 감정 기억으로 나눈 다음 각각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감정 기억이 있다면 왜 싫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상대방의 표정이라면 우뇌가 자극되며 누군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이라면 좌뇌가 자극됩니다. 좌뇌는 감각이나 직관, 우뇌는 언어와 윤리를 관장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감정을 변화시킨 주체가 말인지 영상인지를 의식하며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기억이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불쾌한 기억을 담아놓는 상자 만들기. 누구나 잊고 싶어하는 기억이 한두 개 정도는 있지요. 하지만 불쾌한 기억에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특정한 기억을 잊고 싶다면 이 명상을 추천합니다. 방법 1.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불쾌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꾹 참아야 합니다. 2. 머릿속에 불쾌한 기억 상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자든 상관없지만 자물쇠가 달린 튼튼한 상자가 좋겠습니다. 3. 1의 불쾌한 기억을 2의 불쾌한 기억 상자에 넣고 열쇠로 잠그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4. 불쾌한 기억 상자를 머릿속 깊숙이 넣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포인트. 불쾌한 기억에는 제목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때 창피했던 기억처럼 제목을 붙이면 불쾌한 기억이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로 한정됩니다. 그러면 같은 중학교 시절에 경험한 행복한 기억이 싫었던 기억에 뒤덮여 잊혀지지 않습니다. 해설. 좋은 기억이 있으면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불쾌한 기억도 있겠죠. 어릴 적에 겪었던 창피한 기억, 연인이나 가족과의 헤어짐, 업무 실수 등 마음의 상처로 남을 듯한 기억은 최대한 뇌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는 기억장치입니다. 안타깝지만 뇌에서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불쾌한 기억을 깔끔히 정리해서 그 위치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잊고 싶은데도 갑자기 불쾌한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는 기억이 뇌에서 여러 영역과 애매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이 작동할 때마다 불쾌한 기억도 연동되어 떠오르는 것이죠. 불쾌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게 하려면 그 기억을 물건으로 바꾼 후 자물쇠가 달린 상자 안에 넣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머릿속 깊은 곳에 넣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억이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계속 떠오르는 탓에 오히려 선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기억을 상자에 넣어두면 꺼내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기억을 꺼낼 수 있으니 원하지 않는 이상 다시 생각할 일은 없겠죠. 그래도 문득 생각난다면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기억 상자에 되돌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뇌에서 떨쳐낼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뿐이지만 환자에게도 해보라고 권했더니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때에 맞춰 뇌를 바꿀 줄 알아야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 업무나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의욕이 생기지 않아 방 청소를 하거나
인터넷 서핑만 한 적 없나요?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하다가 쓸데없이 시간만 버린 경험은요? 저는 생각한 대로 일을 처리하려면 직접 뇌를 조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할 때는 일하는 뇌로, 집중할 때는 집중하는 뇌로 바꿔 쓸 수 있다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고민하거나 후회하거나 초조할 일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뇌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유자재로 뇌 전환이 가능한지는 좌측 전두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뇌 MRI 사진을 살펴보면 뇌 전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좌뇌의 전두엽, 즉 좌뇌 사고계의 일부가 하얀색입니다. 발달이 더딘 것이지요. 뇌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좌뇌 사고계가 발달해 뇌의 가지가 새까맣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좌뇌 사고계 중에서도 실행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운동계의 명령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실행계의 사령탑이 약하면 일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뇌 전환 스위치를 쉽게 켜고 끌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핸들을 조작하지만 반응이 느려서 사고가 자주 나는 고물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행 버튼을 누를 수 없으니 어떤 일을 하면 마무리가 흐지부지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전환 스위치, 곧 사고계가 발달한 사람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사물을 유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생이 순탄해지는 것입니다. TV 리모컨의 채널 버튼을 누르면 채널이 바뀌듯 자신의 뇌 영역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면 자신이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곧 내가 꿈꾸는 모습에 가까워지는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집중할 때는 집중하는 뇌, 쉴 때는 쉬는 뇌. 뇌 스위치를 켜고 끌 때는 온오프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온이란 지금부터 뇌가 집중하는 것이며 오프란 뇌의 집중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오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의욕의 지속력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의욕의 지속력이 유지되어 집중하는 상태가 되고 스위치를 끄면 집중에서 벗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입니다. 이 의욕의 지속력을 유지하려면 우뇌의 사고계가 중요합니다. 뇌 구조상 우뇌의 사고계에서 의욕의 지속력을 만들어내고 좌뇌의 사고계에서 스위치를 전환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뇌 온오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면 준비, 땅, 소리와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이 온이며 결승 테이프를 끄는 후 달리기를 멈추는 것이 오프입니다. 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시작이라는 소리에 생각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 온이고 그만이라는 호령에 생각 스위치가 꺼지는 것이 오프지요. 다만 이러한 온오프 스위치는 대부분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작동됩니다. 학생은 운동회나 시험, 성인은 회사의 업무 시간이나 일의 마감, 상사의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온오프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유자재로 뇌의 전환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의지로 뇌의 지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고 끌 때 시작과 끝이라고 뇌에 말해줍니다. 전환을 의식하는 것이 뇌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엇을 시작한다, 무엇을 끝낸다와 같이 목적이나 희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어느 영역을 사용해야 할지 몰라 헤매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위치를 켜는 것도 끄는 것도 할 수 없어집니다. 몇 시에 할 것인지 정확한 시간도 정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면 기억계가 작용해 스위치를 쉽게 켤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식만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종이에 적어서 해야 할 일과 그 시작 시간을 시각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해의 사고계는 언어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모장에 내용을 적어두면 전달계와 운동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다시 보면 시각계에서도 인지할 수 있으므로 전환 스위치가 쉽게 켜집니다. 뇌의 전환 스위치를 만드는 기본 원칙. 뇌의 전환 스위치를 만들고 강화하는 데 유용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1. 온 연습.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다. 2. 오프 연습. 저녁 전등과 TV를 끄고 잘 준비를 한 다음 잔다. 3. 지속력 연습.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잔다. 이 세 가지 연습은 뇌과학 명상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시도해보고 가능하다면 한 달 동안 실천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세요. 수면은 뇌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 연습은 뇌의 전환 스위치를 켜고 끄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몸의 스위치를 켰을 때의 리듬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겠지만 억지로라도 일어나 봅니다. 뇌는 기상함으로써 운동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치하고 세수하는 등 운동계를 계속 자극하면 스위치는 쉽게 켜집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출근 전에 조깅이나 산책, 수영 등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도 마찬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스위치를 켜는 것이지요. 밤에 어떻게 하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스위치를 켤 수 있지만 끄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TV를 보다가 졸음이 쏟아져 전등이나 TV 전원도 끄지 않은 채 잠들어 버린 적은 없나요? 이는 아직 뇌의 스위치를 끄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한 후 전등과 TV 전원을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한 채 뇌에 이제 잔다라고 말해야 비로소 스위치를 끈 것입니다.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잠들어 버리면 뇌는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무심코 고민거리를 떠올리거나 새벽에 깨기도 합니다. 또 스위치를 끄지 않으면 아침에 스위치를 켤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어느새 전환 스위치가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전환 스위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 물론 일어나려고 했던 시간에 일어나지 못했거나 정신이 말똥말똥해 제 시간에 잠들지 못한 날도 있겠지요.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못해도 됩니다.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그러려면 저녁 9시 이후에는 일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뇌의 스위치가 잘 작동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패하면 바로 포기하거나 자책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유자재로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뇌의 스위치를 켰다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스위치를 정확히 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단순 반복이야말로 전환 스위치를 만드는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제 소개할 명상은 목적에 따라 스위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외워두면 유용한 뇌 전환 명상이므로 꼭 참고하세요. 전환 스위치를 만드는 명상. 1분 동안 한 곳만 바라보기. 명상 효과. 사고를 초기화하는 스위치가 만들어진다. 장시간 업무나 공부에 집중한 나머지 사고가 멈춘 적은 없나요? 그런데도 머리를 써야 한다거나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고를 초기화하는 명상을 해봅니다. 방법 1. 긴 호흡을 합니다. 2. 호흡하면서 1분 동안 한 곳만 바라봅니다. 어디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표시를 해도 되고 종이에 검은 점을 그린 후 벽에 붙여도 됩니다. 포인트. 시각회로를 의식하며 보는 것에 집중합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명상은 시각계 중 극히 일부만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무리하게 사용해 지친 뇌의 영역을 쉬게 하는 것이지요. 이 명상이 뇌의 초기화로 연결됩니다. 초기화는 과도하게 증가한 뇌 혈류나 혈압을 낮춰줍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주 보고 눈으로 확인하면 뇌가 초기화됩니다. 꽤 단순한 행동이지만 할 때와 안 할 때의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 환자에게도 이 명상을 추천했더니 표정이 밝아지고 업무도 점점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적의 뇌를 만드는 뇌과학자의 1분 명상 읽어드렸습니다. 뇌는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180도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뇌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뇌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